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배포된 자료 중에서 자, 실습 01 폴더에 그 이제 이미지 두 개가 있죠. 대회실이랑 그 중회실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는데, 자, 이걸 한번 열어보도록 하세요. 먼저 중회실부터 열어놨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금속공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먼저 여러분들이. 자, 보면 지금 천장에 보면 이제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천장에 간접등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단면에 보면은 자, 이렇게 금속으로 접어가지고 양쪽으로 쭉 이렇게 돌려서 자, 금속으로 된 단천장이 지금 이제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금속 공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저쪽에 이제 커트박스가 하나 지나가겠는데, 이것도 아마 금속으로 할 가능성이 많고, 자, 이거를 대한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면을 보면, 자, 이겁니다. 도면으로 된 게 여기 있는데, 자, 뭐 평면 말고 천 정도 이렇게 보면, 자, 천 정도 보면 이렇게 지금 캐드로 돼 있죠. 요거 캐드 말고, 뭐냐, 여기 지금, 요거로 같이 줬어요. 자, 이걸로 볼까요, 그러면? 자, 그래서 보면, 자, 요 단면 부분이죠. 여기 해당되는 부분. 디테일 D01번에 1이라고 하는 요 부분의 도면을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 확인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 도면이에요. 그래서, 자, 그 금속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번 접고, 이렇게 접고, 자, 이렇게 접고, 한번 접은 다음에, 꺾어서. 자, 요게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연결되는, 자, 그 등박스가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현장에서 제작을 하려면, 자, 요거 각파이프를 또 이쪽에다가 이게 울 수 있기 때문에, 각파이프를 이렇게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안쪽에도 바깥쪽으로 고정을 해준 다음에 어떤 일정한 간격으로 각파이프를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틀어지거나 하지 않게끔 이제 고정해주는 작업. 현장에서 절곡을 해온 것을 가지고 오면, 자, 이걸 현장에서 각파이프로 보강을 한 다음에 보강하고 같이 이어서 용접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그러고 나서 천장에다 미리 이렇게 각파이프로 이렇게 달대처럼, 이렇게 전사모드처럼 달대로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이 이 등박스를 끌어올려가지고 용접을 합니다. 용접할 때 무거우니까 이게 흔들흔들거리잖아요. 그래서 고정시켜 놓고, 밑에서 어떤 뭐 장치를 고정시켜 놓고 용접을 한 다음에 밑에 있는 장치 가설 건물을 철거하고 이렇게 해서 천장을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공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내역을 뽑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일단 요 면적을 알아야겠죠. 요거 이렇게 접은 거에 요걸 다 폈을 때 면적을 그 면적의 기준으로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요거 같은 경우 워낙에 그 기본적인 그런 도면이기 때문에 그냥 길이로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길이로도 뭐 이쪽에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 자, 길이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면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등박스처럼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가장 뭐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길이로도 이제 수량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냥 FM대로 여기 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 면적당 들어가는 비용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보면서, 자, 이미지 2 보면, 자, 대회실도 마찬가지죠. 대회실 같은 경우도 이것도 금속공사가 들어가요. 여기는 지금 벽체공사는 우리가 그냥 너무 어려서 뺐는데, 이것도 사실 벽체에도 이렇게 지금 문이 열렸다가 닫히면서 여기 안에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가지고 밑으로 쭉 빼면 이제 화이트보드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PT하고 뭐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 부분이죠. 여기 천장에만 천장도 이렇게 보면 단천장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조명을 안에다가 맵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휘도 때문에 광원을 안쪽에다 숨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속으로 단천장을 만드는 게 있고, 여기도 보면 단천장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금속으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도면상에서는 또 간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량을 많이 나오진 않아서 이런 단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길이로 이렇게 뽑는 게 맞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미지에서 본 거를 도면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면, 도면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랑 똑같은. 자, 옆에 요거죠.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디테일 02의 1번, 그 다음에 02의 2번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보면 여기 이렇게 있죠.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검은색 잘 안 보이니까, 요거를 저는, 자, 이걸로 보도록 할게요. PDF로 된 걸로 보도록 하면,
자, 여기 이 부분이죠. 아까 디테일 1은, 아이고. 자, 여기 단천장입니다. 자, 단천장 부분이에요. 자, 단천장 부분에 디테일 도면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물량이라든지 이걸 공사 방법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단천장 할 때 금속을 여기만 접었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뭐 한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이쪽에다가 석고보드를 치부하고, 이렇게 두 장 치부하고, 이쪽에다도 석고보드를 치부하고, 그리고 여기는 금속이잖아요, 보이는 면이. 금속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하는,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써요. 근데 여기는 디테일 도면을 좀 이렇게 특별하게 다르겠어요. 여기 가파이프 달아맨 거에다가 그냥 여기다 용접을 이렇게 날개, 갈매기 모양으로 용접을 해가지고 쭉 돌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게 선시공이 되는 거죠. 요 각파이프랑 각파이프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갈매기 몰기처럼 이렇게 몰딩을 요 각파이프 옆면에다 용접을 해서 여기까지 용접이 되고 나면 그때 이렇게 그냥 목으로 칩을 한 거예요. 이쪽에 양쪽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은 이제 하자가 나올 수 확률이 많죠. 자, 이런 부분을 금속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내구성도 좋아지고 하는데, 아이고 씨. 자,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금속이 아니라 지금 뭐죠? 합판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도장에 뭐 하자라든가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많은 그런 공법이에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요거 만약에 요 물량으로 한다면, 이 물량은 얼마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요거 물량은 얼마 안 나올 거지만, 뭐 공사는 좀 까다로울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제 미터 단위로 해야 되는 게 좀 맞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그냥 공통적으로 해서, 자, 제곱미터 단위로 해서 요거에 대한 물량을 다 뽑아봐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단천장은 많은 물량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런 게 있고, 또 뒤로 보면 옆에 가서 디테일 02로 보면은 어디 갔냐? 여기인가요? 아래인가요, 보네. 아, 여기죠. 아까 보면은 이제 회의장 거기에 조명이 매입해 있는 부분. 자, 요 부분도 이렇게 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금속을 공장에서 제작을 해오면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겠죠, 저쪽으로.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각파이프를 고정을 해서 위에도 각파이프를 고정을 좀 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D자 모양으로 보통 고정을 합니다. 이렇게 틀어지지 않게. 자, 고정을 한 거를 천장에다가 이렇게 달아낸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요 꺾인 부분에다가 천장 마감재를, 여기 지금 T바로 되어 있네요. T바로 되어 있고, 지정 천장재, 여기 뭐죠? M바, T바니까 텍스가 되겠죠. 지정 흡음재, 요 텍스를 여기다가 이제 시공을 한 거네요. 자, 요렇게 해서 시공을 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도, 자, 이렇게 다 금속 갈바를 한 거, 면적을 다 펴가지고, 요 길이를 갖다 계산하면 면적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게 지금 여러 개, 수량이 몇 개 있으니까 곱하기 N개, 몇 개 해가지고 하면은 물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금속에 해당되는 가장 단천장, 간접천장, 그리고 이렇게 매입천장,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또 금속 물량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벽은 조금 물량 파악하기도 어렵고 해서 일단 벽은 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물량을 좀 파악하면 되고, 저 물량이 견적서에 어떻게 들어가 있나 봤더니, 여러분들, 자, 견적서, 천정금속공사 내역 실습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표지 있고, 밑에 보면, 시트에 보면, 자, 밑에 시트 보면 내역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가 미리 내역서의 공사 내용은 적어놨어요. 왜냐면 이게 좀 여러분들 어렵기 때문에, 그냥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한다기보다도 저랑 같이 그냥 보면서, 요 내역서를 이해하고, 어떻게 작성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냥 그런 쪽으로 학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내역서를 보니까 제가 미리 좀 풀어놨어요. 좀 미리 공정을. 그래서 보면 자, 그래서 자, 중회의실 간접박스 있고, 대회의실 등박스, 대회의실 단청자. 요거는 아까 말했던 요렇게 생긴 거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간접박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간접박스고, 요 대회시트 박스는 이렇게 매입천장으로 된 요거, 이렇게 된 거. 그리고 단천장은 이렇게 가다가 꺾인 것만큼 꺾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자, 요거에 대한 금속 세 가지. 그리고 밑에 보면 커트박스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눠놨고,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단면 있죠? 여기는 좀, 이렇게, 여기는 좀, 아이고. 다시 나가야 되나? 나와라. 안 나오네. 자,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 형태로 일단은 이렇게 구분해 놨고, 자, 그 각각의 공정을 이렇게 갈바 강판, 들어가는 강판의 수량으로, 리터 제곱으로, 면적으로 계산해 놨고, 자, 이것들을, 갈바를 그냥, 이건 갈바의 재료예요, 재료비. 재료비에 해당되는 거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갈바 절단 및 가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 갈바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공장에서 어느 정도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자르고 그리고 절곡하고 접는다고 그래요 보통. 접고 그 다음에 뭐 밴딩 접을 때 잘 안 접혀지면 이제 밴딩 그 절곡을 V커팅을 하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가공들 공장에서 어느 정도 내가 그 도면에 디테일 도면에 맞춰가지고 미리 제작을 하는 거죠. 그걸 제작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럼 거기에는 재료비라든가 뭐 간접재료 직접 갈바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기계비라든지 이런 간접재료비 같은 게 들어가죠. 자, 재료비랑 농업비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요 현장이 끝나고 나면,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현장으로 반입을 해가지고 갈바를 현장에서 각파 F로 보관을 합니다. 보강. 이제 틀어지거나 뭐 뒤틀지 말라고. 그리고 조립을 하죠. 조립하고 보강하고. 자, 그런 작업이 하나 들어가고, 그럴 때 들어가는 각파이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을 거고, 자, 전체가 완성이 되면은, 자, 그거를 이제 달아매는 거죠. 시공을 하는 거죠. 시공비.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뭐, 이걸 하나에 합쳐서 하기도 하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뒤에 보면은, 자, 금속 1위, 시트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이리대가 풀어놓은 걸, 이리대가 정리해 놓은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 내역서를 분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 각 갈바가 있죠. 갈바 2.6D짜리 좀 두꺼운 걸로 했을 때 단가가 있고, 이것도 제곱미터당. 자, 그런 것들을 가공을 해야 되죠. 이제 공장에서 가공을 해왔을 때 1제곱미터당 가공비가 얼마가 드느냐. 이거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면 기계 한번 넣었다 빼거나 한번 절곡할 때마다 얼마가 드냐, 한번 할 때마다 비용 다 계산해야 되는데, 자, 그냥 퉁쳐가지고 재료비랑 농업비를 이렇게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갈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갈바를 현장에 가져오면 보강을 해야 되죠. 현장에 가서 각 파이프로 용접을 해가지고 보강하고 또 연결하고 제작을 하는 거죠. 제작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제조비랑 농업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갈바를 이제 달아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것도 그냥 제곱미터당으로 처음에 만들어냈던 거 갈바에 들어가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자, 요것들을 다 제작을 한 것, 이거 풀어놓은 걸 가지고 지금 요 앞에 다시 내역서를 가면 자, 이렇게 풀어놓은 걸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도면에서 파악을 해야 될 거는 갈바가 실제로 도면에 얼마만큼 들어가냐라고 하는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그 면적. 근데 이 면적은 다 같을 거예요. 지금 하나를 구해놓으면 네 개가 다 같을 거란 말이죠. 하나의 그 면적 기준이니까 그거고. 마찬가지로 대회지 등박스도 들어가는 면적을, 갈바른 강판에 들어가는 면적을 구하면 되고, 단천장도 얼마 되진 않지만 들어가는 면적을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자, 요거는 지금 커트박스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커트박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매뉴얼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면적을 안 하고 그냥 미터로 이렇게 해서. 워낙에 이제 이거는 들어가 있는 비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면적으로 하지 않고 미터 단위로 했을 때 들어간 자료비와 인건비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것도 지금 금속 1위에 보면, 자, 있어요. 밑에 보면은, 자, 커트박스 설치가 있죠. 자, 커트박스 설치가 있고, 커트박스 설치, 요거는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해서 1m당 들어가는 인건비랑 자재비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할 거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풀어놓은 것도 있어요. 보면, 간접던 박스라고 해놓고, 들어가는 비용 그냥 한꺼번에 다 계산한 거죠. 들어가는 면적, 들어가는 간접던 박스의 전체 그 면적에다가 인건비를 다 합쳐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자,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밑에 보면 금속 1위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좀 복잡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런 비용들을 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계산한 겁니다. 근데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주로 이제 단천장에 해당되는 부분만 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 놓은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자, 단천장 중에서 높이 있죠, 높이. 이제 단천장에 높이가, 떨어지는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머지 이런 뭐 몇 판에 들어가고 몇 미터가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가파이프라든가 그런 선장에서 들어가는 인건비랑 뭐 관리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랬을 때 좀 싸게 냈을 때, 중간 냈을 때, 비싸게 냈을 때 다 구분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 일대가 풀어놓은 거는 뭐 국가에서 뭐 지정하 이런 게 아니라 그 회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대가예요. 내가 입찰 하거나 그 공사를 따기 위해서 이제 견적을 내잖아요. 낼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목표치를 이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금 비싸게 하고 싶을 때는 좀 비싸게 단가를 내고, 좀 이 공사를 꼭 따야 될다 싶을 때는 좀 싸게 내는 거죠. 그래서 금속공정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복잡하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금액이 좀 고무줄처럼 되는 거죠. 자, 커트박스도 같은 가지로 미터로 계산하고, 자, 그래서 요거는 미터로 계산할 때 면적으로 계산 안 하고 단위가 다 미터이죠. 자, 미터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단천장에 커트박스 있고 유리 있고 도어 있고 걸레바지 있고 전건구 뭐 이런 것들 종우는 개수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분해를 해서 금속의 단가랑 들어가는 거를 뭐 길이라든가 길이로 할지 아니면 면적으로 할지 아니면 그런 뭐 어떻게 할지를 다 따로따로 분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건 하지 않고, 자, 금속일이 1번에 해당되는 거라서 여기서 풀어놓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실제로 우리가 디테일 도면을 보고 자, 물수량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